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도 그 부동산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재테크 수단으로 리츠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이 리츠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츠라는 거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리츠의 본 그 단어가 뭐냐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똑같이 투자하시는데 여러 명이 쉽게 말해서 그게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리츠 같은 게 이제 주식의 형태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상장돼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리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있잖아요. 사모펀드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상장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리츠를 관심 있게 보냐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약점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사실 좋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왜 저희가 시점을 고민하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심리에 쫓겨서 비싼 아파트를 싹 샀는데 이게 만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유동성인데 리츠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 유동성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리츠 회사들이 주식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의 빌딩이 있는 상장 리츠는 네. 주가가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뉴욕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요,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리츠는 언제든지 거래가 되니까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아. 근데 실물 부동산은 안 빠지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살 사람도 없고 사실 여기서 팔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손해보고 나 못 팔겠어.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뉴욕에 지금 오피스텔 막 공실률 증가하고 상가들 안 되고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것도 가격에 반영돼야 되는데 안 반영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지금 이게 리츠하고 실물 부동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자,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대상 자산은 똑같아요. 이거를 리츠로 샀느냐, 네. 아니면 실제로 내가 다 갖고 있느냐. 실물로 살 때는 안 빠졌어요, 가격이. 근데 리츠로 살 때는 가격이 50% 빠졌어요. 뭘 사시겠습니까? 리츠를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50%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죠.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그런 뭐 시장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안 팔면 가격은 안 빠져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자산시장에서 좋은 거는 이 상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주 독특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전 리츠를 좀 선별해서 관심 있게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용 쪽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도 있을 거고 뭐 상업용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리츠도 그냥 무조건 리츠가 아니라 그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나 이런 걸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리츠가 왜냐면 또 이런 성격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을 특성 있는 걸로 다 모집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만 갖고 있는 리츠, 창고, 물류 창고만 갖고 있는 맞아요. 리츠. 창고. 예,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로 말하면 전봇대만 전봇대. 그것도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전봇대만 만들어 있는 리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호텔 같은 거 요즘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츠 주가가 뭐 7, 80% 이렇게 빠졌죠. 근데 반면에 물류창고는 엄청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창고 리츠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그 리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품들이. 맞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장 리츠 시장이. 그래서 네. 대부분 유통하고 오피스에 좀 국한돼 있습니다. 아, 유통.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분야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좀 새로운 분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리츠를 통해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부동산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 잔대고 그래서 아마존이 장사 잔대서 창고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창고에 실제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리츠를 통해서는 미국의 창고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의 전봇대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다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야겠네요. 투자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거의 80%가 실물 부동산에 네. 묶여 있거든요.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세금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흐름이 되게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신 이유가 노후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반면에 리츠는 똑같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계속 배당을 주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서. 아, 거기도 배당을 주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익의 90% 이상은 무조건 배당해야 돼요. 아, 법적으로?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 벌면 배당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회 결정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 받겠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대신 부동산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 리츠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리츠 그런 어떤 상장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리츠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가. 그럼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임대료를 여기서 얼마 받고 뭐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내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현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주고 어떤 부동산 창고가 됐든 뭐 오피스가 됐든 샀어요. 그러면 그냥 그 수익은 다 내가 10억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제 재반 경비가 빠지겠죠. 세금이나 뭐 이런저런 관리비나 네네. 이런 게 빠지고 그게 10억에 대한 어쨌든 수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리츠라는 형태로 했을 때에도 내가 만약 10억을 넣었으면 그 1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큼의 어떤 수익이나 가치 상승이나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렇죠? 그건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혼자 갖고 있어도 세금 내시고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90% 이상을 받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같은 경우는 내가 팔면은 내가 바로.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상장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코릴레이션, 일종의 상관관계가 좀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동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의 주가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항상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여기는 좀 덜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물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마치 뭐 팬데믹 상황이 와도 바로 빠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 주가는 갑자기 확 빠집니다. 이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길게 보시면 다시 또 회복하거든요. 실물 부동산만 안 빠진다면 네.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리츠라는 형태가 어디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제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수수료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런 경비들도 좀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규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직접 사는 거와 같은 돈을 직접 사는 거와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황금성에 대한 어떤 편리함은 있으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크지 않습니다. 아, 크지 그래요? 않고요. 수수료 차이가 크지 물론 수수료가 발생해요. 근데 뭐 0.1% 미만 그래요? 발생하고 또 하나 저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만약에 이게 뭐
꼬마 빌딩 요즘 거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임차인이 있으시면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전화 받으셔야 돼요. 귀찮죠. 그렇죠? 왜냐면 뭐 물새입니다. 왜 전기가 볼트가 낮아요. 뭐 하수구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임대인이 그걸 해줘야 돼요. 수수료도 해주고. 근데 리츠를 갖고 계시면 뭐 거기 임차인이 전화해서 뭐 이거 고쳐주세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갈 것도 걱정 안 하고 여기서 저희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 구해야죠.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물 부동산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몇 천억, 몇 조 이런 단위일 거죠. 리츠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0.1% 뭐 아주 작지만 그게 모으면 또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경비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리츠에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지 리츠라는 시장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그 주식시장에서 리츠가 상당히 소외를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프라이스와 일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주가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 일드라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형적으로 프라이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위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테이크하면서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시장에 좀 색깔이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당주라든가 리츠라든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성과 초과 수익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리츠가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주식시장 전체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 부동산 전문가신데 향후 전망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많이 내려져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주식시장은 부동산과 다르게 유동성이 많이 확보돼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동안 계속 오른 주식이 또 오르기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이렇게 눌렸거나 아니면 좀 소외받던 부분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일드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주식시장은 굉장히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주식을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전망하고요. 제가 증권회사에 다니자고 애널리스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식도 제가 이제 전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주식시장을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산의 70~80%가 이제 부동산 쪽이고 쏠려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뭐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신규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이제 개인들이 젊은 층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 이제 좀 쏠림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런 변화의 방향성은 전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주식 자체가 부동산보다도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산 비중에서 그렇죠. 좀 포트폴리오의 전환 자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증권회사 다녀서 뭐 주식 사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식이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고 뭐 위험한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배당이라든가 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주식 투자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또 부동산하고 반대로 웬이 아니고 왓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뭘 살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주식시장 폭락만 해봐라. 내가 영출 받아서 다 살 거야. 타이밍을 잡는 거죠. 절대. 그렇게 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오히려 그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못 사세요.
더 빠질까봐. 그래서 그럼 못 샀다고 해서 오를 때 또 사요. 그렇죠. 시점을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왓을 고민하세요. 뭘 할까? 왜 왓이 더 중요하냐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야. 왓을 결정했으면 주가 빠지면 더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부동산하고 반대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웬을 또 고민해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내년에 시장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고민해요. 관심사예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왓!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뭘 살까를 더욱더 관심을 두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한국에서의 리츠가 여러 개 있을 거고요. 뭐 아직은 뭐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어쨌건 한국에서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리츠로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지 혹은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글로벌리로 봤을 때 어떤 그 리츠 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장하는 리츠. 좋죠. 성장이 사실 화두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저희가 프라이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성장하는 주식에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좀 주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완전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성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아, 그게 어디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물류 창고. 아, 물류 창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5G 인프라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수준 낮게 말씀드렸는데 전봇대 이런. 아, 그것도 5G로 가요? 예. 왜냐면 5G 하려면 전봇대에 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봇대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 통신 장비 이렇게 놓는 우리 보통 이렇게 설치하면 뭐 비용 받고 하잖아요, 건물들도.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타워셀이라고 해요. 타워셀. 네. 그래서 타워를 갖고 있는 리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미국의 그런 성장한 리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는 되게 저평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을 걸쳐가면서. 그래서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잘 좀 선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쉽게 말해서 갑자기 50%가 빠진 거예요. 뉴욕에 있는 부동산이. 그럼 대표님 사고 싶으세요? 살 것 같긴 해요. 실물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실물을 사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떨어진 리츠들을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리츠들이 주가는 엄청 빠졌는데 그런 리츠들이 부동산을 뭐 갖고 있지? 내가 이런 부동산이 만약 가격이 50% 빠졌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50% 빠지면 그때 사야죠. 그렇죠. 네, 그런 리츠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좀 많이 빠졌나요? 조금 이제 하락 있다가요.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렇게 선택사항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네, 조금 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피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회죠, 오히려. 근데 똑같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이 상가들은 점점 이제 오프라인 상인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공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은요, 전용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 그럼요. 공간을. 그 백화점 쇼핑센터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쇼핑센터 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바꾸겠습니까? 물류창고로 바꿔요. 물류 창고.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되면 아파트 오피스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전용 가능성을 보시면서 너무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니까 너 위치가 어디야? 그 자산들의 위치, 가치. 그렇죠. 그리고 너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전용하면 혹시 확 달라질 수 있겠네?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하실 필요가 있지, 고정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그러네요. 그 리츠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그러면 전용하는 어떤 이런 기획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안 되죠. 최근에 미국의 리츠 중에서 유통 리츠가 있어요. 근데 뭐 락다운 하니까 그 마트 같은 데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 아울렛 같은 데 안 가니까 이 리츠가 엄청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냐면
그 중에서 한 유통센터가 아마존 회사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개조하고 없애고 만들면서 아마존 기숙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사 잘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변화, 저희가 변화를 읽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이제까지 저도 이렇게 그냥 그 고정관념으로 상업용 부동산 빌딩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거주 아파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이 됐든 그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실제 가치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또 하나 얼마나 과도하게 떨어졌냐. 가격, 네. 밸류. 네. 그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니까 가격이 항상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리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있고 또 지금은 물론 이제 상당히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뭐 서두르다 보면은 자꾸 실수하게 되니까 전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게 가장 와닿아요. 지금 전세난 때문에 고민인데 지금 같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2년만 더 버텨라.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